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2번 김재림입니다. 저는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해 대한민국 정당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바른미래당 청년 토론 배틀에 참가하였으며 우승자 자격으로 서울시의회 비례대표로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만 30세의 청년이자 대한민국의 의사입니다. 저는 의대를 졸업한 후 군 대체복무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그중 1년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를 맡으며 공중보건의사들이 각 지역에서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우리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울타리인 제도와 법규를 바꿔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의 역할이 절대적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로 하여금 정치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었고 대한민국 정치가 수준 높은 정치를 보이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정치 활동에 참여한 적은 없었습니다. 정당에 가입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SNS를 통해 바른미래당에서 주최하는 청년 토론 배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올해 5월 진행한 청년 토론 배틀은 지역별로 청년을 대상으로 토론 대결을 거쳐 각 지역 우승자를 성별에 따라 광역의원 비례 후보 1번 혹은 2번에 배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처음 들었을 때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기성정당은 공천을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공정한 실력보다는 계파와 배경을 따른 밀실야합의 후보 선정으로 언제나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공천권자와 가까운 이들을 후보로 선정하거나 공천을 위한 금전거래가 오가는 부끄러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구태의 기성정치를 탈피하고 바른미래당은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기성세대의 기득권을 내려놓았습니다. 청년과 대한민국의 바른 미래를 위해 공간을 넓혀주었습니다. 선발 과정을 투명히 공개하여 공정성을 높였으며 학벌이나 연줄이 아닌 오로지 실력을 바탕으로 한 선의의 경쟁을 장려하고 그 방식으로 토론이라는 건전한 대결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제가 실제로 당내로 합류한 후에 이를 위해 바른미래당이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하였고 신념을 담은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인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당이 가진 자산의 반 이상을 청년에게 투자하고 수많은 내부적 토론과 의견 조율을 통해 어려운 합의를 이끌어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바른미래당의 청년 토론 배틀이 대한민국 정당 사상 처음으로 정치의 새로운 희망과 바람직한 지향점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계기로 바른미래당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2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여 탄생하였으며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성과 성찰이 없는 보수가 아닌 경험과 통찰력, 균형 감각과 신뢰감을 가진 개혁적 보수와 견제와 균형의 시각으로 미래를 고민하는 합리적 중도가 만나 바른미래당이 태어났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거대 양당의 두터운 벽을 깨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견제와 균형을 충실히 수행하는 감시자와 균형자의 대한정당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낡은 지역주의와
구태의 이념 대립이 아닌 분명한 정치 철학을 바탕으로 올바른 정책을 쏟아내는 정책 정당, 문제 해결 정당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당 정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깨끗한 미래 정치 문화를 선도하는 선진 정당을 향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의 지평을 넓히고 수준을 높여 철학과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동안의 대한민국 정치는 기득권을 가진 거대 양당 체제가 지탱해 왔습니다.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의 대립을 바탕으로 한쪽은 진보, 친노동, 복지, 친북, 반미의 구도로 그 반대는 보수, 친자본, 성장, 반북, 친미의 구도로 굳어졌으며 여기에 지역주의가 적절히 가미되어 양강 대립 구도를 부채질했습니다. 이렇게 기성정당이 대립하고 반목하는 동안 우리의 삶은 점점 외면되었고 우려스러운 것은 힘든 오늘보다 더 어두운 내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요 신문의 경제면을 보면 온통 암울한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취업자 증가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상 최악이라고 합니다. 6개월에서 9개월 뒤에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주요 국가의 상승세와는 달리 유독 대한민국만 올해 2월까지 9개월간의 하락세, 4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통계와 지표만 그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기성세대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스펙을 쌓고 있습니다. 토익, 학점, 학벌, 어학연수, 자격증, 인턴 지원 등 무수히 많은 스펙을 쌓고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취업이 어렵고 미래가 불안하니 안정적인 삶을 찾아 공무원 시험으로 몰려 경쟁률이 100대 1에 육박합니다. 심지어 공무원 시험에 연거푸 고배를 마시던 어느 한 청년은 차마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채 합격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유서를 쓴 채 자살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청년의 고통이 가정의 비극으로 번진 슬프고 참담한 사례입니다. 청년의 주거 문제는 어떻습니까? 내 집 마련은 이미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나 하나 살 곳 찾기도 버겁습니다. 비싼 월세로 소득의 거의 절반을 내고 나면 생활이 빠듯하니 점점 더 싼 거주 공간을 찾습니다. 취업이 어려우니 집은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고라 불리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텔을 전전합니다. 서울시 1인 청년 가구의 40%가 주거 빈곤층에 해당합니다. 서울에 혼자 사는 청년 10명 중 4명이 약 4평의 공간에 몸을 구겨넣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그래도 열심히 노력합니다. 취업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잘 안 되면 내가 부족한 탓이려니 생각하고 스스로를 더 채찍질합니다. 월세가 비싼 것은 어쩔 수 없으려니 무기력하게 받아들입니다. 정작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미흡함은 무능력한 정치에서 비롯되었고 문제의 해결은 정책 대결을 바탕에 둔 선진 정치 문화로부터 나와야 하는데 청년들은 이를 지적할 시간도 기력도 없습니다. 현 정부 1년 동안 청년들의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어 청년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약 24%,
4명 중 1명이 실업 상태로 역대 최고입니다. 가히 재난에 가깝습니다. 저마다의 꿈을 키우며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해야 할 청년들이 좁은 방에 갇혀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혹여나 그들의 모자람 탓으로 보일까 숨죽이고 있는 동안 현 정부는 물론 기득권을 움켜쥔 거대 양당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아닌 그들만의 정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어떻습니까? 저는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미래의 청년들을 위해 현재의 올바른 교육 정책 수립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급격한 산업 지형의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맞이할 미래의 청년들을 위한 현명한 교육 정책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오락가락 정책으로 혼란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수능 절대평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와 정시 비율 등의 대입 정책과 교육 정책에 대해 날마다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종국에는 심도 있는 정책 고민이 아닌 여론에 맡겨버리는 무책임함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대책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는 중고등학생 시절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 당시 정부의 사소한 대입 정책의 변화에도 예민한 신경이 쏠리던 마음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지금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얼마나 불편한 마음이실지 제가 다 안타깝습니다. 이건 역시 정치의 문제입니다. 국가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정책에 대해 진지하고 실증적인 고민을 해야 할 정부와 거대 양당이 국민이 그들에게 맡긴 책임을 무책임하게 내던진 결과입니다. 정치의 발전으로 올바른 교육 정책이 탄생하여 지금보다 더 현명한 미래의 청년들을 길러내고 그들은 보다 더 행복한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구조적 한계를 뛰어넘고 부실한 내용을 알차게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정치가 거대 양당으로 나뉘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기득권의 벽을 더 높이 쌓아 올리는 동안 다양성은 억압되고 정책 발전을 통한 우리 삶의 실질적인 변화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정강 혹은 정책적 이념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정당을 이루었으면 그 정당은 자신들만의 철학을 바탕으로 현재에 대응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현명한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 간의 정책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합리적이고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치열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선진 정치 문화를 거쳐 탄생한 정책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 인터넷에서 정치 선진국으로 꼽히는 영국 의회의 영상을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총리와 제1야당의 대표가 의회에서 국가와 정책의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과 충실한 토론을 벌이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로운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서로를 검증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를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을 통한 발전적인 정치 논쟁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그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러움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은 저럴 수 없는지 정말 아쉬웠습니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는
다수 의견을 채택하는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 의견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다고 믿습니다. 왜 대한민국 청년인 제가 남의 나라인 정치를 보며 감동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바른미래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작은 씨앗으로 시작된 바른미래당의 참신한 노력들이 커다란 나무처럼 자라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를 바른 미래로 이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3주 뒤면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저는 지방선거는 우리의 삶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나라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지방선거는 지역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각각의 지역마다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들, 조금만 신경 쓰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데도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던 문제들, 잘 되고 있는 건지 누가 한번 꼼꼼히 들여다봤으면 하는 사안들, 모두 지방선거를 통해 선택받은 이들이 맡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사람이 중요합니다. 후보 한 명 한 명의 인물됨과 능력을 잘 살펴야 합니다. 저는 바른미래당을 안에서 바라보며 참 젊고 활력이 넘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젊지만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춰 당선 후 실제로 각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 교사로 계시다가 직접 교육 제도를 바꾸기 위해 선거에 출마한 분, 오래도록 지역 주민들과 대화 나누며 지역의 미래를 고민해 오신 분들, 그들과 바른미래당이 서울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나갈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의 후보들은 선거 과정에서도 주민들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 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조용한 유세차를 마련하고 로고송과 선거 율동을 없앤 후보, 선거 비용을 3분의 1로 줄인 후보, 자전거와 친환경 자동차를 이용한 후보, 지역의 맞춤형 정책을 탄탄히 기획한 후보, 모두 미래의 바른 정치와 오로지 지역 발전만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은 여러 경제 정책을 통해 경제정당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망가진 경제, 얇아진 지갑, 일자리 문제를 모두 해결할 것입니다. 제 주변의 청년들이 좀 더 웃을 수 있도록, 우리 살림살이가 좀 더 나아지도록 차근차근 바꿔나갈 것입니다. 보다 더 깨끗하고 새로운 정치로 대한민국의 올바른 미래를 열어갈 바른미래당에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림이었습니다.